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가 출시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이를 활용한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챗 GPT를 이용한 다양한 챗봇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은 적고 상대적으로 큰 피해만 보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위해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기후 재앙을 선진국이 책임지고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는 건데 아랍에미리트와 독일 등이 먼저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말라리아 발병이 2억 5천만 건에 달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전보다 7% 늘어났습니다. WHO는 국제사회의 퇴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 발병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며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가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NS를 통해 비싸게 판매되는 이른바 맞춤형 다이어트 약들이 실제로는 중국산 식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판매 업체가 해외 서버를 두고 있어 추적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외 온라인 구매 대행 사이트 등에서 판매되는 차량 관리용품 수십 종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원인이 됐던 유해 물질도 거의 모든 제품군에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북극발 한파가 절정을 이루면서 전국적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주말까지 계속되겠고 추위 속에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정혜훈 기자입니다. 북극발 한파가 절정에 달한 이른 아침, 도심 공원이 한겨울처럼 변했습니다.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기온에 하천 가장자리에는 어느새 살얼음이 생겼습니다. 산책 나온 시민들도 두꺼운 패딩과 장갑, 마스크로 중무장했습니다. 출근길 추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손을 겨드랑이에 끼운 채 온몸을 움츠렸고 도착한 버스의 유리창에는 하얗게 성에가 꼈습니다. 강원도 설악산 기온은 영하 17.5도,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철원 영하 11.6도, 서울 영하 7.3도, 전주 영하 3.4도, 대구 영하 2.2도 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북극 한기에 밤사이 복사냉각 현상이 겹치며 11월 마지막 날 추위가 절정을 이룬 겁니다. 북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까지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12월 1일까지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북극발 추위 속에 제주 산간과 서해안에는 폭설까지 동반됐습니다. 습기를 잔뜩 머금은 한방눈이 내리며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과 서해안에는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서해안과 제주도는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다며 보행자와 차량은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올해 온실가스 수준이 사상 최대치에 달하면서 지구 표면 기온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고 세계 기상기구가 예측했습니다. WMO는 내년에 지구온난화가 더욱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습니다. WMO는 30일 낸 지구 기후현황 보고서를 통해 관측을 시작한 이래 올해가 가장 따뜻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시기로 간주되는 1850년에서 1900년 지구 평균 기온보다 올해 1월에서 10월 평균 기온이 섭씨 1.4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평균 기온은 11월과 12월 수치를 반영한다고 해도 과거 가장 더웠던 2016년과 2020년 수치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퇴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 발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라리아 발병은 2억 4,900만 건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지난 2019년보다 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의 의료 역량을 집중하느라 말라리아를 비롯한 다른 질병에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진 지난해 이후에도 말라리아 발병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WHO는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세계의 노력에도 발병이 느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저소득 나라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보건 환경과 의료 대응이 열악해져 발병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급성 열병으로 해마다 2억 명 넘게 감염되고 이 가운데 50만여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적은데도 큰 피해를 봤던 개발도상국이 금전적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에서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재앙을 선진국이 책임지고 보상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금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난 1990년대부터 논의된 이 기금은 선진국들의 저항으로 지지부진하다가 지난해 11월 COP27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금이 출범하자마자 COP28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는 1억 달러를 내기로 했고 독일도 1억 달러, 영국은 5천만 달러를 각각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기후위기는 농업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비료나 농약을 덜 쓰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되는데요. 경기도가 농촌 기후위기 대응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상추와 치커리 등을 재배하는 고양시의 한 친환경 농가입니다. 이곳에선 기존 시판 농약 대신 고사미나 천남성 등 해충들이 기피하는 천연 재료로 농약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친환경을 고집한 탓에 수확량은 다소 줄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판로가 크게 늘었습니다. 친환경 비료를 쓰게 되면은 토양에 갔다가 지렁이들이 많이 생겨갖고 지렁이 잡아먹으려고 개구리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땅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땅에선 양파 농사가, 하늘에선 햇빛 농사가 한창입니다. 농사를 지으며 전기를 판매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농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발전량을 극대화하는 게 과제입니다. 농업에서도 이제 탄소 중립은 필수인 시대. 경기도가 농업의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농업, 어업, 이와 같은 제 용어로 하면 디지털 디바이드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산업이자 계층일 것입니다.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는 농업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충 등 2대 핵심 분야를 발표했습니다. 또 7가지 중점 추진 과제로 친환경 농업과 가축 퇴비를 활용한 경축순환 농업 확대, 탄소 저감 농업 기술 보급과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경기 아리백을 농업 분야로 확산한 겁니다. 도는 이를 통해 오늘 2030년까지 온실가스 159만 2천 톤을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체질에 맞춰 살을 뺄 수 있게 해준다며 SNS를 통해 비싸게 판매되는 다이어트 약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상당수는 중국산 기성식품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판매자 서버가 해외에 있어 추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지난 9월 SNS에서 다이어트 알약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일본 대학 교수진이 만들었고 1:1 상담을 통해 체질에 맞는 약을 지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연결된 상담사는 몸무게와 식습관 같은 간단한 질문을 하더니 약을 먹는 동안 매일 상담도 해준다며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A씨는 고민 끝에 55만 원을 내고 2달치를 사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도착한 약은 광고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단단한 사탕이라고 적힌 제품 유형 옆에는 온통 중국어가 가득했고 생산도 판매도 모두 중국에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특히 상담사와 상담한 날짜는 9월인데 제조 일자는 그보다 2달 전인 7월로 맞춤형이라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약을 받았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피해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환불 처리해달라. 그랬더니 환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체형에 맞춰서 우리가 맞는 거기 때문에. 경북에 사는 60대 여성 B씨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지난달 산 체질 맞춤형 다이어트 약 역시 실제로는 상담보다 2달 전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약 광고에서는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TV 프로그램을 도용하기도 했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사람이 사기를 치겠나. 네, 신뢰가 딱 가니까 클릭을 하게 된 거죠. 조금씩 약의 이름은 다르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인 피해자 300여 명은 비슷한 방식에 속았고 피해 금액도 모두 합쳐 2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 충북 등 전국적으로 고소도 이어져 경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약을 판매한 업체 측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피의자 특정조차 어려움을 겪는 상황. 경찰은 SNS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실마리 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미국의 오픈 AI가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를 내놓은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정보 혁신의 충격과 함께 사회 문화적 혼란도 일어난 시간이었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일반인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 영업 부서에서 일하는 이태경 씨. 얼마 전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직무를 설명하기 위한 강의 대본을 작성했는데 이를 챗GPT에 학습시켰습니다. 50페이지 분량을 업로드한 지 1분도 안 돼 대본을 완벽히 숙지한 이태경 봇이 만들어졌습니다. 해외 영업사원에게 중요한 자질이 뭔지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은 물론이고 대본에 담기지 않은 엉뚱한 질문에도 자연스러운 대답을 내놓습니다. 원래 엑셀 매크로 코드 같은 거를 전혀 작성할 줄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GPT가 나오면서 좀 실제로 코딩도 해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챗GPT는 지난 4월 이후의 정보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임재훈 씨는 챗GPT를 개인 서버에 연결하고 특정 지시어를 입력해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정부 공공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실시간 날씨와 교통정보 등을 알려주는 비서봇부터 생년월일로 사주팔자를 풀이하는 점쟁이봇, 성경 구절을 찾아주는 성경봇, 고민을 상담해주는 예수님봇 등 20개가 넘는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이 만든 챗봇을 공유하는 시장이 나올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임 씨는 모든 챗봇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챗GPT 등장 이후에는 저희가 직접 AI를 만들지 않아도 AI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40분짜리 유튜브 영상을 30초 만에 핵심 내용을 뽑아 요약해주고 이해하기 쉬운 블로그 게시글 형태로도 풀어주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챗GPT의 기업용 모델을 활용한 건데 영상의 음성을 글로 바꾸고 글을 요약 정리해 적절한 사진까지 찾아 넣는 여러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결과입니다. 연구자들을 채용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모델을 직접 만드는 것이 꼭 선행이 되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자본이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처럼 인간 수준으로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해 자연스러운 언어로 답을 하는 챗GPT의 등장으로 일반인은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앞다투어 인공지능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챗GPT가 일부 분야에선 인간의 능력을 넘었다며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인공지능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들이 생길 텐데 인력을 재교육을 하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혼란을 좀 쉽게 넘어갈 수, 스무트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한편 오픈AI의 챗GPT에 이어 구글의 팜2, 엔트로픽의 클로드, 메타의 라마, 아마존의 큐 등도 사용자를 빠르게 늘려가는 추세여서 글로벌 기업들의 인공지능 모델 각축전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물가는 기존보다 높게 내다봤습니다. 경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 더딘 회복세에 기준금리는 연 3.5%로 7연속 동결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문제는 내수입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소비가 쪼그라들면서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대로 유지하면서도 내년을 어둡게 바라본 이유입니다. 내년 성장률은 국내외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와 더딘 소비 회복세의 영향으로 지난 8월 전망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만 생각하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가계빚은 이미 역대 최대치로 불어있고 석 달 연속 오름세인 물가 불안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큰 불확실성에 올해는 물론 내년 물가 전망치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금리를 이렇게 올리지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 지난 2월부터 이어지면서 결국 7차례 연속 연 3.5%를 유지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 만장일치 결정인데 세부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2명은 현재 수준 유지, 4명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빨라야 내년 말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저희는 2%대 초반으로 이렇게 2%까지 수렴하는 기간을 내년도 말이나 내 25년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치로는 2% 물가 목표치에 수렴할 때까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하겠다며 섣부른 인하 기대에 선을 그은 겁니다. 시장 예상대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증시와 환율 모두 큰 동요 없이 마감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해외 온라인 구매 대행 사이트 등에서 판매 중인 차량 관리용품 수십 종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과거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유해 물질도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셀프 차량 관리가 유행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에선 해외 제품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 대행 방식으로 들여온 해외 제품 가운데선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미인증 제품을 조사해봤더니 절반 가까이 안전 기준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0개 제품 중 40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상 함유가 금지된 물질인 MIT, CMIT 등과 함량 제한 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습니다. MIT와 CMIT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돼 논란을 빚은 유해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차량 관리용품 가운데 코팅제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거의 모든 제품군에서 이 성분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방향제나 스프레이 제품에 들어갈 경우 호흡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말 형태로 날리면 그게 이제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죠. 노출이 이제 길어질수록 선식 알러지나. 따라서 생활화학 제품은 국내 유통 전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 구매 대행의 경우 사업자들이 외국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적발과 단속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해외에 보통 이제 직구나 이런 거를 하거나 할 때는 다 이제 제조사나 수입하는 분들이 아예 해외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국내 본방에는 약간 좀 벗어나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제품들의 판매 중지를 권고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기준 확인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전기차 차체를 정상적으로 판매된 것처럼 속여 보조금 수십억 원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환경부나 지자체가 실제로 차량이 판매됐는지 검증하지 않고 보증금을 내준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차고지에 다양한 색의 전기차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겉보기엔 실제 차량 같지만 실은 배터리와 같은 핵심 부분이 빠져있는 빈 차체입니다. 차량 수입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허위 매매를 위해 사둔 것들입니다. A씨는 배터리나 전원 분배 장치 등이 없는 중형전기 승합차 차체 90여 대를 중국에서 싼값에 들여왔습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차량을 만든 것처럼 증명서를 꾸미고 거래처 관계자를 통해 모집한 34명의 명의를 빌려 이들에게 차를 판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를 이용해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입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2020년부터 1년 동안 경기 김포와 용인, 대구까지 지자체 3곳에서 대당 최대 7천만 원, 모두 54억여 원을 보조금으로 받아냈습니다. 차량 안은 좌석과 책상부터 각종 수납장까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들 일당은 보조금을 타내고 난 차체 일부를 이렇게 학원차나 캠핑카로 개조해 대당 수천만 원을 받고 다시 팔았습니다. A씨는 자신의 업체가 별도로 실물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차량 등록과 출고 등이 가능한 자기인증제도 업체로 국토부에 등록된 점을 노렸습니다. 보조금 지급 이후 실제 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의 제도 개선 건의를 경찰은 A씨를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소유재산 40억여 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거래처 관계자 등 35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와 북한 국적자 8명을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북한의 수익 창출과 물자 조달, 정보 수집 등을 막기 위한 미국과 파트너 국가의 다각적 노력이라며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제3국 산하 해커 조직인 김숙희는 해외 군사와 에너지, 인프라 분야 기밀 정보를 겨냥해 해킹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 8명은 북한의 국영 무기 수출업체와 금융기관, 페이퍼 컴퍼니 등과 관련된 인사들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처음 위성 발사를 시도한 지난 6월 김숙희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주일 미군의 오스프리 수송기가 추락하자 일본 정부가 운항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오스프리 기지 건설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 악화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군의 오스프리 수송기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역 주변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이 수색 활동을 분주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잔해와 수송기의 구명정, 탑승자로 보이는 희생자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어민들의 증언은 기체가 바다에 추락한 직후 크게 파손됐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水柱の高いのが白いのがバーンと上がって、それからもやもやっとした黒い煙がバーッと上がってきて、で油がいっぱい浮いて、すごい匂いです。うつ伏せになってライフジャケットを着てこうやって浮いてたっていう。 이번 사고는 육상 자위대가 규슈의 사가공항에 오스프리 배치를 본격화하는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특히 2014년 배치를 타진할 당시 어업의 악영향을 우려한 어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다 지난해 말에야 겨우 어민단체의 이해를 구한 상황.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여론 악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육상 자위대의 오스프리 훈련 일정을 중단시킨 데 이어 미국 측에도 운행 일시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飛行にかかる安全が確認されてから飛行を行うよう要請するとともに事故の状況等について早期の情報提供を求めています。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오스프리는 지난 8월 호주에서 추락해 3명이 숨지는 등 잦은 사고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방위력 강화를 위해 오스프리 기지 건설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当初防衛能力の構築のため早期に佐賀駐屯地を開設する必要があり、陸上スプレーの移中に必要な施設を令和7年6月末までに完成させる計画で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 등을 통해 오스프리가 배치될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최대한 구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가 주일 미군에게 사고와 관련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오스프리 운행이 이어지도록 한다면 지역민들의 반발과 여론 악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평생 병이라는 하나의 소재로 정물화를 그려온 화가를 아십니까? 바로 이탈리아의 국민 화가라 불리는 조르조 모란디인데요. 단순해 보이지만 모란디의 병 그림에는 사물의 본질에 대한 사유가 녹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아트 디렉터와 함께 조르조 모란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